오늘 읽어드릴 책은 로버트 마우어가 지은 끝까지 계속하게 만드는 아주 작은 반복의 힘입니다.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라. 목표를 달성하는 유일한 길은 작은 일의 반복이다. 우리의 결심이 성공할 확률은 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결심한 사람들의 4분의 1은 일주일 안에 포기하고 30일이 지나면 절반 정도가 포기한다고 합니다. 왜 결심은 이토록 짧게 지속되고 마는 걸까요? 그것은 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결심을 지속하고 끝까지 해내는 방식으로 스몰 스텝 전략을 제시합니다. 너무도 쉬워서 도전이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간단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정도로 작게 시작하라는 것이지요. 위대한 성과는 소소한 일들이 모여 조금씩 이루어진 것이다. 빈센트 반 고흐의 말입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전략이란 이것입니다. 만약 영어 실력을 올리는 것이 목표인데 자신의 수준이 중학생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로는 중학생 수준도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 늘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중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도 아닌 유치원생 수준에서 출발하라는 것이죠. 좀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너무 쉬워서 결심조차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저자가 노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건 결심조차 필요 없어 보이는 방법입니다. 너무 쉬워서 실패할 가능성조차도 없을 듯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분명 유치원과 초등 영어를 순식간에 돌파하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재미를 얻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과 재미는 지속적으로 영어에 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계속해서 영어의 수준을 높여갈 수 있게 합니다. 건강이나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은 또 어떨까요? 하루는 고사하고 일주일에 30분도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 한두 시간씩 운동을 한다면 한 달 안에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루 1분의 운동으로 시작하라고 권합니다. 그것도 텔레비전을 보면서요. 그조차도 힘들다면 그냥 1분 동안 서 있기만이라도 하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운동이냐고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집에만 가면 밥 먹고 누워서 TV를 보면서 소파나 침대 위를 뒹굴던 사람이 매일같이 1분 동안 서 있을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획기적인 변화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 변화 또한 너무 쉬워서 도저히 실패할 수가 없게 해야 합니다. 실패를 하지 않으니 점점 재미가 붙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아주 작게 시작하고 반복하라는 것이 스몰 스텝 전략입니다. 스몰 스텝 전략은 저자의 개인적 경험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미국 의과대학 교수로 수십 년 동안 그가 상대한 환자나 고객을 통해 이 전략을 임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과학적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우리 뇌는 변화를 무척이나 싫어한다고 합니다. 뇌의 입장에서 환경이나 상황이 변하는 것은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까닭에 변화가 급격하고 과격할수록 뇌의 저항 또한 강렬하고 격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위해 뇌를 속일 필요가 있습니다. 뇌가 변화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변화의 정도를 아주 가볍고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그 미미한 변화가 재미있는 것이라면 금상첨화입니다. 뇌는 재미있는 것에 대해서는 맞서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놀고 싶은 친한 친구처럼 반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재미있는 것들 또한 대부분 가볍고 작고 소소한 것들입니다. 이런 결심이나 목표가 실패하는 이유는 스스로에 대한 과대평가와 과욕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수준이나 능력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그 수준이나 능력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더욱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고 외면하려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부끄럽고 남보기에도 창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운 후 자기 자신의 수준에 맞춰 혹은 그 수준보다 약간 높여서 실행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수준은 대부분 약간 높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높은 것이고 그에 따라 내의 저항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수준 높여 실행하려는 욕구는 과욕 때문입니다. 속도가 경쟁력이라고 떠들어대는 시대에 사람들은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스마트폰과 SNS가 널리 퍼지면서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하는 욕구가 더욱 강렬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세운 목표가 언제 달성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능력이나 자질, 체력이 다 다르고 한 사람을 놓고 볼 때도 시기나 여건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 달성 속도는 실행을 해 가면서 자신만이 느끼고 감지할 수 있습니다. 목표 달성의 기한을 정해 놓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한보다 중요한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놓친다면 그 기한은 무한정 길어지거나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속도에 치중하고 매달리게 되면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 십상이고 목표 달성은커녕 퇴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 체력을 잘 알 수 없다면 너무 쉬워서 실패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낮은 수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흥미와 재미를 붙일 수 있고 그 흥미와 재미는 진행의 속도를 점차 높여줄 것입니다. 결국은 목표 지점에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방법은 변화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적을 올리려는 학생에게도, 불안한 몸무게를 줄이려는 사람에게도,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내성적인 사람에게도, 연봉을 올리고 싶은 직장인에게도, 매출과 이익을 늘리려는 사장님에게도, 심지어 정책 수립과 실행에 애를 먹는 지자체나 정부기관에도 이 책은 유용할 것입니다. 바꾸고 싶은 내용이 다를지는 몰라도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해야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는 변화의 원칙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 변화를 꿈꾸는 모든 이들이 소망을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장작볼이었습니다.